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고 시작할까요?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의회 한영진 의원입니다. 나우주 제주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어느새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 맞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선진 방역 의식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확진자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네.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건 도민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네.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빠른 기일 내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어서 네. 우리 모두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제주도의회는요, 제주도와 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학교, 직장, 가정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잘 배정되고 배분되었는지 살펴보고 있고요. 네네. 도교육청 제주교육 희망지원금 사업이 유치원, 초등, 중고등을 포함한 제주도 내 만 3, 4, 5세 유아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까지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저희 이선문 교육감과도 얘기 나눴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반가워하셨었고, 또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또 견제 역할을 해주시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께서도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네,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진짜 지금 제주도가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돼요. 좀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또 확산 속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에서도 지금 활동 중이시잖아요. 그런 걸 네. 또 느끼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주로 요즘 어떤 부분들 더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는 부분인가요? 네. 제가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요. 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 이후에 도민들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들로 인해서 제주의 경제 그리고 산업, 문화,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해서 사실 혁신적으로 우리 뭔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도정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정책의 기조 그리고 네. 정책 방향 네. 의회 차원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활동에 네.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조례 재개정입니다. 무엇이든지 사실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기조나 방향을 정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 경제 대응과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강의 지원 그리고 감염병 예방 지원을 위한 정책 경제 협의회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네. 지방대학 그리고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를 또 발의를 했고 그리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우리 코로나 대응 특위에서 네.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 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 사업들이 마련이 될 거라고 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조례나 이런 기반이 제대로 확립돼야 된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저도 느끼게 되고요. 자, 이런 또 저희 뉴스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내용도 안내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활동들을 좀 여쭤볼게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좀 관심 갖고 계시던데 지난 4월 제주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가족 친화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 가족 친화 문화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사실 우리 제주가 뭐 가족 친화 도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조금 잘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정말 모든 일상이 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좀 순기능이라고 보는 건 저는 일상에 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소 단위에서부터 가장 근접한 단위의 일상들이 사실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우리는 늘 사실 그거를 뭐 우리가 공기처럼 사실 중요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점검하자는 거죠. 네. 그동안은 굉장히 너무 사소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을 이제는 좀 더 사소하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뭔가 개선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네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학교 등교도 이제 원격 수업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 출근에 대한 것도 뭐 비대면 그리고 재택근무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다들 정말 행복하고 좋아졌을 거다라는 네. 생각을 기본적으로
네.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들여다보니 그러지 네. 않더라는 거죠. 아. 제주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의 삶의 변화라는 보고서를 제가 보고는 저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왜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굉장히 늘었는데 네.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횟수 그리고 대화 이런 데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도정질을 했던 것이고요. 네네. 그러면 도민들은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그럼요. 우리가 네. 정책을 만들 때는 결국 도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또 그런 정책이야말로 도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도민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가족 대상 야외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 네. 그리고 여가 활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보급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좀 시급하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이런 곳이 있느냐 살펴보면 제주도의 가족 친화 지원센터, 그리고 육아 종합 지원센터 이런 곳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활동들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급격해진 요구에 좀 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내년 예산도 좀 더 배정을 해야 되고 올해 추경 예산도 좀 더 확대해서 배정하는 게 맞다. 네네. 이런 내용으로 우리 지사님께 제가 도정질을 했다라는 것이 했던 것이고요. 네네. 예, 이런 가족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결국은 가족 친화에 대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 말고도 사실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가족 친화 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들이 사실은 실효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제도들은 실제로 있는데도 그거를 제대로 계획하지 않거나 네네. 아니면 도정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 뭐 연간 계획이라든가 이런 수립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런 내용들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수립도 하고, 그리고 수립한 결과에 따라서 또 시행도 할 수 있는 아주 실효성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가기 위한 지적을 그때 도정질에서 했었죠. 그렇네요. 막 네. 딱 들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진짜 그 일상에서 코로나19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 좋은 부분도 사실 있겠지만 또 함께하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도 많아서 또 토로들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 좀 대책이라든지 활동들이 더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원도 필요하겠고요. 자,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 사실 요즘에 우리 저출산, 더 나아가 초저출산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런 저출산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국가적인 위기라고 하는데 제주 역시도 사실 예외가 아니고요. 또 제주시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자는 정책 제안도 하셨어요. 네. 의원님께서 그 배경이라든지 또 저출산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좀 궁금하네요. 네. 우리 제주도 합계 출생률이 2020년도에 1.02명, 사실 초저출생 상태로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네요.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다양한 장려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문제는 출생한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키워내는 환경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데 제주가 2013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서귀포에 설립을 했습니다. 네.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용 요금도 저렴하고, 그리고 또 저소득층에겐 감면도 되고,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관리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모자동실을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산모들에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그 초저출생 시대에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사실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에는 여전히 지금 서귀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가 읍면이 굉장히 이제 인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제주시 인구는 여전히 사실 많고, 그런데 이거를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했고요. 네네. 실제로 또 제안의 원칙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인간은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하게 태어나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태어났을 때 무기력해서 인간의 도움 없이는 살아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감염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출산 후에 산모하고 아이를 분리해 놓는
그런 분리 수용하는 것이 요즘 일반적입니다. 네. 특히 병원 분만을 하신 모든 산모들은 아마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산모와 아이가 연결되어 있는 시간들이 수유 시간 그리고 또 면회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생 후에 아이가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유대관계를 함께 형성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부족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애착 인형, 애착 이불, 애착 베개. 사실, 엄마와 애착을 형성해야 되는 아이들이 애착 베개와 형성하고 이불과 형성하고 그리고 또 인형과 애착을 형성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내내 그때 부모와 형성하지 못한 애착은 결국 큰 문제로서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전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좀 더 개선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을 하면 공공산후조리원 내에는 반드시 이제 그 모자동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모자동실을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산모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특히 민간에서 그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만약에 모자동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인력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모자동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이 초저출생 시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정말 국가로부터 안전한 보호와 그리고 부모와의 애착 형성까지도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결국은 제대로 성장해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그 활성화를 위한 모자동실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지원 정책 차원에서 네네. 공공산후조리원을 제가 제안을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또 예산이나 이런 재원 확보도 중요하잖아요. 혹시 뭐 네. 답변을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답변을 위해서 아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나 제도가 시행되려면 네. 사실 단기간에 지금 저희가 5월에 지금 그 제안을 드렸고 맞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뉴스나 또 통해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건강하게 잘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급식 관련된 얘기도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 지난 그 5월 27일입니다. 최근이에요. 네. 네. 그 교육위원회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이 위탁급식 현안 해결 방안 모색이라고 해서 학교 운영위원장 또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좀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도내 모든 학교가 직영 학교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의 네. 질이 매우 좋다고 그리고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몇 학교가 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네. 급식시설 공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될 때 학교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불가피하게 위탁도시락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위탁도시락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도 현재 4학교 정도가 있고 네. 차츰차츰 왜냐하면 노후화된 학교 급식 시설을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실 이렇게 그 위탁 도시락을 사용해야 될 그런 가능성은 사실 더 계속 열려 있군요. 잠재적으로 지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도내에 그 위탁 도시락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가 사실은 열악한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가능한 업체가 2곳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위탁급식 지원 단가조차도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동일하게 차등되지 않고 동일한 단가를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등학생 아이들한테는 그 비용이 적절하지 않은 비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량이 아니다,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급식이 공급되려면 사실은 이렇게 오늘처럼 따뜻한 날, 뜨거운 날 같은 경우에는 상하기 쉬운 이런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한번 음식을 식히고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학생들이 급식을 먹을 때쯤 되면 이제 식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열악하네요. 학생들이 네.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맛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잘 안 먹게 되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가끔 이제 위생에 문제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도교육청과 그리고 또 학부모 운영위원회와 또 우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충분히 공유를 좀 했고요. 네네.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된 곳에는 모니터링도 실시했고, 그리고 또 음식량 부족을 위해서 초중고별 지원 단가를 조정하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른 지원 단가를 통해서 적정량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단가. 왜냐하면 이 단가가 책정된 지가 지금 꽤 오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단가를 현실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고민의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런 보완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진짜 우리 학생들, 잘하는 학생들 잘 먹어야 되잖아요. 네. 제대로 맛있게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보완 대책들이 빨리 시급하게 좀 처리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이제 사실 학생들에게 유해 약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걱정도 많이 되고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런 유해 약물로부터 학생 보호하는 예방 교육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관련 조례안이 또 지난 3월 25일에 처리됐거든요. 어떤 내용들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 그리고 외부 활동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온라인 사용량이 급격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한 일정한 공간에서 온라인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그런데 이런 성장기 학생들에게 사실 이런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다른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좀 실시해서 네. 결국 아이들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라는 조례인데요. 학교보건법 제9조에 교육감은 유해 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되고, 네. 그 실행 계획을 마련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 그리고 교직원까지 연수를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예방교육에 대한 연구개발이나 또 지원, 그리고 캠페인, 지역사회 협력을 끌어내는 방안,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법적인 기준들을 우리 제주도에서 제대로 한번 좀 지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요즘같이 온라인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하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실수가 영원히 실패로 연결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네. 제대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좀 보듬자,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제대로 된 예방 교육 중요한 거거든요. 이 학생 흡연, 음주와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니까 아주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사실 목소리도 되게 적극적으로 당차게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의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귀에 꽂히실 것 같은데, 현재 또 준비하고 계신 조례안이나 활동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이 부분 또 소개해 주신다면. 네. 저희가 급식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안전한 급식, 그리고 아이들한테 영양적으로 좀 풍부한 급식을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머니의 관점으로 좀 들여다봤는데요. 네. 문제는 요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급식 지금 조례 안에 방사선 관련한 물질을 새로 추가하는 조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류는 하지 않았지만 방류된 시점에서부터 언젠가는 우리가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그런 여러 가지 음식 재료를 사실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려를 미리 선제적으로 방지해서 특히 아이들 급식에만큼은 네. 이런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음식들을 제공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부분도 사실 또 우리가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이거든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리 청취자께서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쏙쏙 듭니다. 의정활동 응원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한마디가 많이 힘드시죠? 아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사실 더 이야기를 귀 기울여셔야 되는데 만날 공간들이 많이 줄어드신 건 맞죠? 그럼요. 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같이 좀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오늘 오랜만에 또 나오셔서 우리 또 도민들과 또 시청자분들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늘 사실은
사실은 최전선에 있는 분들에게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제적으로 마을로 들어가 보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방재단 이런 많은 분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수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학기 전면 등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학교 현장이 지금 늘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남다른 준비와 그리고 대책으로 여름방학까지 방역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만 결국 2학기 전면 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학교는 지식을 전달받는 그런 공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른 학교로 돌아가서 행복한 학교 생활 그리고 행복한 학생 그 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더불어 각 가정에서도 개인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셔서 건강한 우리 코로나 시기를 좀 더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더불어 이제 그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좀 적용해서 사실 접종자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좀 제외한다는 그런 적용 방법들을 저희가 방침도, 도의회에서 네.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백신 접종이 좀 더 확대되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빠른 시일 내에 집단 면역이 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저 또한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실소임회 한영지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